반짝거리는 보석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상류층이 보석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처음부터 상류층을 위한 보석 가공을 위해 태어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고급 보석상 쇼메입니다. 1780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쇼메는 유럽의 여러 왕족과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보석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죠. 과연 쇼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쇼메는 17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 왕실의 전용 보석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죠. 재밌는 건 보통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이 창립자의 성을 따서 브랜드 네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쇼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당시 쇼메의 창립자인 마리 에티엔느 니토는 나폴레옹 황제 시대의 황실의 전속 보석세 공사로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쇼메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쇼메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아니라는 점과 출발부터 왕실과 그 궤를 같이 했다는 건 특이한 사실입니다. 이후 니토가 황실의 보석세공을 담당하면서 그는 황제대관식에 필요한 모든 왕관과 왕검, 조세핀 왕후와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루이즈 왕후의 결혼 예물까지 모두 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에 등장하는 그 왕관이 바로 쇼메의 작품이죠. 니토가 나폴레옹을 위해 만들어주었던 왕검도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검에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리젠트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니토는 1811년 나폴레옹을 위해 세계 최초로 보석이 장식된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메랄드와 진주가 장식된 이 시계는 정확히는 조세핀 왕후의 딸이었던 아우구스타 바바리아 공주가 소유했던 손목시계였죠. 주얼리 브랜드에서 보석이 세팅된 시계를 만드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시계는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 브레게와 같이 만들어낸 시계였죠. 겉은 화려하고 속은 알찬 시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현재도 쇼메는 시계를 만들고 있는데 시계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편입니다.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와 예술가 등도 쇼메를 사랑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왕족들 사이에서는 쇼메의 주얼리가 본인들이 진정한 왕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 쇼메의 티아라는 세련되고 클래식한 세공으로 유명했는데 유럽 황실의 결혼식과 각종 행사에서 쇼메의 티아라를 쓰는 게 당연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왕족과 귀족 가문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속녀들까지도 쇼메의 티아라를 구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이후 프랑스 제1제국의 몰락과 함께 쇼메도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몇 명이 니토 가문의 뒤를 이었고 1885년에는 조셉 쇼메가 사업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브랜드가 쇼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브랜드의 시작이 나폴레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방돔 광장에 있는 쇼메이 매장 앞에 나폴레옹 동상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란드를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프레데릭 쇼팽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그는 야상곡과 마주르카 등으로 유명한데 쇼메이 부티크가 있는 방돔 광장 12번지는 과거 쇼팽이 본인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마주르카를 작곡했는데 이 마주르카 묘하게 쇼메이 주얼리들과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앞에서 브레게가 쇼메의 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레게는 이후에도 쇼메와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쿼츠 파동으로 인해 브레게가 어려워지자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가 망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 쇼메는 브레게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브레게가 스와치 그룹에 인수되면서 쇼메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쇼메는 1999년 LVMH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어쩌면 럭셔리함의 대명사인 쇼메 그리고 명품 그룹 LVMH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쇼메가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쇼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디자인 철학과 실험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쇼메만이 갖는 특유의 우아한 디자인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스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쇼메의 창의적인 실험 정신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쇼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냅니다. 쇼메는 유럽에서도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닌 왕실과 상류층의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이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유럽 왕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쇼메를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죠. 현재 쇼메의 주요 고객들은 모로코 왕과와 같은 유럽 왕실을 비롯해 세계의 상류층, 부유층이지만 1993년 이후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의 국제적 도시에서 쇼메의 주얼리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프랑스, 중국 지역의 매출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쇼메는 상류층과 부유층의 상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